네,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예.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이 노인 계층에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아마 정부에서 아마 이제 그 구간별로 이렇게 좀 예, 완화하는 방안을 좀 알겠습니다. 2004년 기준 소득 활동으로 인해서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7천여 명이고요. 감액 금액이 총 2,429억 원입니다. 감액 대상자는 줄었지만은 총 감액액은 2021년도 비교해서 26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지금 많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액 제도는 중저소득층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75.5%인 총소득 609만 원 미만, 그러니까 중저소득층이며 특히 일구간은 6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도 국민소득 기준 변경이 55세에서 59세 여성의 근로활동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초고령사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맞죠. OECD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 완화를 권고를 했습니다. OECD가. 미국은 2000년에 폐지를 했고 일본은 최근에 상한 소득을 이렇게 올려서 크게 줄였습니다. 복지부도 2023년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감액 폐지를 밝힌 바가 있으나 이후 국회 제출 계획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 1, 2 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 중심의 감액 폐지를 중저소득, 즉 1, 3 구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재정 여력이라든지 감액이면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노인 빈곤율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OECD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소득을 조금 보전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하면 과감히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제도를 폐지할 시 재정 영향 분석과 보완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을 좀 하고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서 복지부에 건의도 좀 하시고 공단이 일하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그런 모습을 좀 해소해 주시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복지부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라는 이 당초 목적에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실하게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예. 운영에 조금 적극성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부부 감액 제도 이것을 전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단에서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계획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완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뭐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저희들이 그 네. 복지부에 그런 정책 결정을 지원해 예, 나가도록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예. 시행 부서에서 좀 그 어떤 안을 만들어서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실행해 나갈 좀 준비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이 이런 이제 생각이 복지부가 듭니다. 요청하는 분석 자료는 철저히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는 이제 2024년 297만 명으로 전체 43.9%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이죠. 각 가구별로 연간 최고 165만 원꼴의 감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근 감액 총액이 2023년 1,780억 원에서 2024년에 1,921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41억 원이 증가하여 부부 감액 적용자 및 감액액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금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소득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의 1.74배에서 1.84배의 소비 지출을 하고 있어서 현행 감액 제도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 간병비 등 필수 지출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서 연금 감액이 빈곤 심화로 연결된다는 이런 실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의 목적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감액 예외나 면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부부 감액 제도의 변화가 노인 복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라고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전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업무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고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적 전환 방안을 여러 가지 뭐 노무 제공자의 그 정의라든지 예. 사용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가 지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불규칙한 소득 상황에서 고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고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지만은 실소득이 낮아서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매번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는 이런 절차들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여하튼 그 사용자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용자가, 그 특고를 고용하는 그 사용자 주체가 누구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통계가 정확히 일단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초가 지금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고용노동부나 국가데이터센터나 우리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준비를 조금 하시고 준비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에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사실은 법적인 권한이 좀 없어서 현황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MBC 파트너스 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또 깊이 있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장께서
일본은 감독 당국이 직접 스튜어트십 코드 이행 평가를 하고 제대로 잘못된 그런 기관은 퇴출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직접 연금 관리 중단에서 뭐 그런 것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나 건강검 같은 기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MBTA 파트너성 같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뭐 처벌할 건 처벌하고 강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